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정상복입니다. 네, 저는 정친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한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한번 예고를 드렸다시피 한 분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초대해서 이렇게 즉석으로 한번 배우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배우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생 한규리라고 합니다. 저는 4년 정도 모델 활동을 하고 열심히 연기를 배워서 연기판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패션 모델 같은 걸 하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패션도 하고 뷰티도 하고 광고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를 왜 배워봐야겠다 생각? 처음에는 제가 광고를 일단 찍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광고 쪽에서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굳어버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한번 연기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하면서 진짜 발 담그듯이 살짝 배웠는데 또 2인극 하면서 오는 그런 뭔가 충돌 같은 데에서 희열도 느껴지고 하니까 한번 내가 제대로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재밌는 순간 이제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돌이킬 수 없는 강함. 이제 재밌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가 제일 어려워요? 너무 불안해요. 멘탈 케어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서 맨날 리스트업 되고 떨어지고를 4년 정도 반복하니까 이제는 뭐 리스트업 와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처음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가 너무 뭔가 잘못해서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액터이사이드 보니까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안을 얻기로 했어요. 근데 일단 이미지도 제가 생각했을 땐 제한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키도 그렇고 배우 쪽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저를 필요로 하는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이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될지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본인이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존감도 있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활동적이실 것 같고 운동하시는 것도 하이록스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자신감 이런 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털털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사실은 불안한 요소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운동을 하는 게 지금은 루틴으로 잡혔는데 처음에는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스케줄을 누가 짜준 것도 아니지 뭘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내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멘탈도 좀 강해지고 그리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불안함도 내려가고 맞아요. 왜냐면 운동하면 기본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리고 체력도 좋아지니까 솔직히 에너지 쓰기에도 좋아요. 맞아. 연기에도 너무, 도움이 너무. 되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안함을 없애기 위함의 방법으로는 일상적으로는 운동의 루틴을 잡으셨고 바텐더 일을 하신다는 건 어쨌든 밤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아. 24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이 연기에 생각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시간도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연기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에 그치죠. 연습하고 영화 보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에 한 3시간 정도의 수업을 했는데 3시간 동안 한 명만 계속 봐줄 수는 없잖아요. 몇 명이 있으니까. 이런 코멘트를 하고 저런 코멘트를 했을 때 시간이 부족하니까 너 이거는 숙제로 해와. 라고 해서 그 숙제를 영상으로 네가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 라는 거를 계속 했어요. 한 8개월 동안 그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 안 하든 그 친구는 매주 숙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아이패드로 같이 이렇게 열고 같이 봐요. 사실 이게 엄청 폭력적이죠. 본인이 한 거를 다른 친구들도 같이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구속력이 생기다 보니까 영상을 하나를 올리지만 찍을 때는 10개 정도를 찍었을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이것저것 찍어보고 나서 제일 좋은 거를 올렸을 거란 말이야.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있는 데서 해버리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통제를 해줘야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통제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원들이 있으면 선생님을 통해서든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플러스 루틴으로 만들어 보면 일주일에 하나씩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거를 해보면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나를 그 환경에 일단 던져놔라. 그렇지. 그래야 불안 요소가 없어질 거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한규리 배우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엄청 추천해드리는 방법. 제가 봐주면 좋지만 제가 만인의 연인이 아니잖아요. 나를 이거 통제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환경이 아니어도 스스로 본인한테 강제성을 약간은 두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번은 괜찮아라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타인을 갖다 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인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좋아요. 요건 한번 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거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은 연기 연습도 꾸준히 해요. 다 연결된 거지 뭐 이거는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제 키가 이제 77이잖아요. 저는 속에서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떤 캐디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75로 줄여도 되냐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크다. 프로필에서 잘릴 수도 있다. 그럼 정말로 75로 적어서 내는 게 의미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들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괜찮아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으로 돌릴 때는 키를 솔직하게 적는 게 나은지. 저는 솔직하게 돌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나면 알거든. 근데 77이어서 안 되는 배역은 75여도 안 돼서 어차피. 근데 이 키가 또 어울리는 배역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규리 씨가 연기를 정말 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인공들의 친구들 중에는 직업군과 상관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는 있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털털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소녀 느낌은 없어요. 여성스럽지 않다가 아니라 막 이런 거 좋아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친구들의 캐릭터를 보통 작가님들이 만드실 때 소녀 같은 캐릭터들도 있고 톰보이 같은 역할도 있어요. 규리 배우는 가까운 거는 톰보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키가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직업군으로 따지면 사실은 요 정도의 키에 체격도 있으시니까 요 정도를 갖고 있는 직업군이 경호원, 군인, 경찰 혹은 뭐 킬러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여자 형사나. 직업군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잠깐 딴 얘기인데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연기를 하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 살을 더 빼셔야 돼요. 지금 아마 화면에는 엄청 크게 나올 거예요. 엄청 마르셨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겠지만 화면을 보면 오 내가 이렇게 크게 나오나 할 정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진은 달라요. 사진은 본인이 모델 활동도 해봤고 그러니까 너무 유리해. 프로필을 찍을 때는 그건 너무 유리한데 화면은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찍어줄 확률이 적다. 나중에는 그게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때는. 그 전에는 역할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운동을 하시면서 이쪽만 이렇게 좀 날릴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놓으셔라. 초면에 죄송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좀 오케이. 걱정되네요, 심히. 그래서 저는 액션이나 느와르 쪽을 조금 발전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은지 아니면 다양하게 일단 해봐라.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 규리님이 운동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있죠. 없진 않는 것 그쵸. 같아요. 있을 네. 것 같아요.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 스턴트 이쪽을 조금 연습을 하든가 액션 스쿨을 가서 한다고 해서 플러스 요인은 조금 크게 봤을 때 만약에 규리님이 어느 정도의 배역을 하게 됐어.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대역이 있어요. 위험해서 안 돼. 배우가 다치면 촬영을 못 하잖아. 연습에서 조그만한 씬들은 직접 배우들이 하지만 큰 씬을 할 때는 대신 해주는 스턴트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판다고 해서 플러스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 언어나 다른 특기를 살리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근데 언어를 할 줄 알아요? 영어 아니요.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언어의 특기가 될 만큼 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했으면 안 해도 되죠. 영어는 정말 잘하는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외국어는 무에서 지금 시작해서 사실 특기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본인이 회화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쓰기도 괜찮으니까. 그럼 특기로 가장 추천하시는 게 뭐예요? 특기가 막 마땅히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그게 항상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캐스팅 하시는 분들은 특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애시당초 하진 않거든.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있어요? 아니요, 저 바디빌딩 있어요. 필라테스 강사 역할을 보통 캐스팅할 때는 실제로 필라테스 강사 활동을 하시는 배우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캐스팅해요.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실제로 필라테스 강사님을 조그마한 역할이니까 현장에서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배우분들 중에 필라테스 강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너무 많아서 많아요. 찾기가 어렵진 않아요. 만약에 수영이다라고 하면 수영 선수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내가 생각할 때 한규리 배우의 특기는 177! 특기에 177을 써요. 이거 신박하지 않아요? 너무 신박해요. 왜냐? 이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찐이잖아. 이게 찐이죠. 근데 규리 씨 같은 경우는 운동을 워낙 꾸준히 잘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연기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특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연기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낫죠. 그리고 특기에 너무 목매일 필요 없다. 남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없을 수 있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애도 많이 하세요. 연기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요? 그럼요. 어떤 부분에서요? 저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왜요? 어떤 사람을 요즘은 다 자만추를 요구하는 시대니까 만났어. 그 사람이랑 썸을 타게 됐어. 그럼 그 썸이 되게 기분 좋은 설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도 배워볼 수 없는 감정. 그 친구랑 썸을 타고 있는데 저녁에 어디를
같이 가기로 했어. 그러면 그냥 나가진 않을 거 아니야. 꾸안꾸로 갈 거 아니야. 그거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기분 좋은 설레임이야. 근데 그러고 있다가 교제를 하게 됐어. 요즘에 어디 수영장 되게 핫하다던데 한번 갈까? 가보자 하고 했는데 또 나름 모델 출신이야. 그러면 그 남자친구도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도 당장 내일은 안 된다고 할 거야?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그러면서 내가 느껴지는 준비하면서 생기는 그런 감정, 느낌이 이거는 공부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떠한 대본을 봤을 때 짝사랑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 그러면 저는 그 짝사랑하는 느낌과 내가 그 친구랑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의 느낌과 그 감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기를 할 때랑 안 할 때랑 요거를 조금만 접목시켜서 해보면 얼마나 간다. 그리고 그 친구랑 내가 정말 많이 사랑도 해보고 저는 오히려 좋은 게 배우보다 규리 배우 입장에서 네. 배우적으로 보면 그 놈이 나쁜 놈이었어. 왜요? 얼마나 상처를 받을 거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연기의 밑바탕이 되는데요. 근데 멘탈이 이제 흔들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삶이 안정이 돼야 연기도 안정이 된다. 아닌가요? 길게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는 본인의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 감정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연애 경험이 많으면 상대방을 통해서 또 느끼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돼. 맞아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랑 오래 연애하는 건 전 비추. 한 사람만 오래 만나면 그 익숙함 때문에 그렇다고 막 바람둥이처럼 막 잘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미안하지만 연기력 증진을 위해서 너랑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헤어져 보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면 너무 오래 만나지 맞아요. 말라고. 그래요. 그거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놈 저놈 만나봐야 돼요. 개인 배우가 오디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연기 카페 같은 거나 필름메이커스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드라마는 오디션은 대부분 비공개로 하기 네. 때문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거의 끝났어요. 중요 배역은 다 네네. 끝났으니까 오디션 정보를 빨리 얻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를 쫓지는 마세요. 그러면 어떤 걸 쫓아야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에 두 개만 쫓아도 되지.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속사가 중요한 건데 본인은 지금 소속사를 들어가고 싶다. 저 지금은 간절하지 않아요. 불러주면 너무 좋죠. 오디션 기회가 생기려면 네, 네.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시즌 배우들한테 소속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소속사가 있어야만 오디션을 볼 수 이거를 있는. 좀 엔터 들어가도 정작 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못하면 기회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2001년생 배우 나이가 좀 있긴 있기 때문에 26, 7 되는 거죠. 한국 나이로. 어려요. 어린 나이에요. 근데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엔터 입장에서는 내가 신인 배우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연기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연기부터 또 해야 되고 해야겠네. 그리고 사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요런 게 있네. 제약적일 수 있겠네. 그러면 본인들의 니즈에도 맞아야 되고 규리 씨의 그것도 맞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매칭이 빨리 될 확률은 적죠. 그래서 저도 미디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이 되고 나서 엔터를 만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오디션 기회조차 없잖아요, 신인은. 그래서 항상 이게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제 오디션 진행을 많이 하니까 엔터에 있는 신인들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기회를 주진 않잖아. 현실적으로. 엔터에 있다고 해서 오디션을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어떤 드라마 오디션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오디션 진행 안 했는데 추려서 봤어요. 많이도 안 봤어. 한 6명, 7명 이 정도밖에 안 보고 그중에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드라마가 너무 없어지고 오디션 기회도 너무 없어지니까 제작진들한테 감독님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요즘 기회가 너무 없으니 신인 배우들한테 그래도 오디션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 좀 많이 주자라고 해서 허들을 낮춰서 오디션을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 그 감독님이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또 조정을 하겠다.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솔직한 제 심정은 저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디션을 다 보고 싶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만 보고 싶어요. 그거는 규리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잘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알고 잘해놓는 게 더 유리한 거긴 하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도 마음 먹을 필요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것만 사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규리 씨 이미지에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어릴 때가 조금 그래도 내 이미지에 장점을 쓸 수 있는 배우가 있고 오히려 살짝 나이감이 있는 게 유리한 배우들도 있거든. 근데 규리 씨는 젊었을 때 이미지도 좋지만 나이가 좀 더 든다고 해서 단점이 될 이미지는 아니거든. 어차피 보이시한 이미지도 있고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가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먹어도 난 멋있을 것 같은데. 20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30대 중반 이후에 충분히 기회 옵니다. 본인이 노력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때까지 버틸 힘이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열심히 하고. 그러면 대표님 프로필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진 보시고. 뭐냐면 이런 양식의 프로필은 회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 많이 해요. 네. 요거에 맞춰서 피드백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사진은 잘 찍는 것 같아요. 본인이 모든 활동을 해봤으니까 이거는 잘하는 거야. 이거는 보여요. 어색한 거는 없어. 근데 명확하게 더 노골적으로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캐릭터성. 지금은 메이크업도 많이 되어 있는데 조금 거친 느낌으로도 찍어봤죠. 많이 찍어봤죠. 그쵸.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야. 꼭 스튜디오 가서 안 찍어도 되고 그냥 스냅식으로 찍어도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더 현실적이죠. 드라마는 현실을 많이 다루니까 좀 만들어져 있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사진을 더 선호하죠. 그럼 아예 스튜디오 가서 찍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거는 저는 무수하게 많이 얘기했지만 무조건 스튜디오가 안 찍어도 돼. 요즘에 틱톡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틱톡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틱톡 라이브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틱톡으로 너를 알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를 PR하는데 틱톡이 정말 중요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사실 라이브를 안 좋아하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친구들이 물론 자기를 알리는 것보다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배우를 하고 싶으면 SNS 안 하는 게 좋아요. 연예인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 하세요. 이건 심플합니다. 단역을 하는 배우이든 주조연을 하는 배우이든 똑같아요. 그리고 배우는 SNS 막 그런 거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사고의 문제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신비로워야 되는 거는 맞아요. 계속 노출이 많이 되면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악역이 이분, 여기서도 악역이 이분. 그러면 그분이 또 어디 나와서 또 악역이네. 이 생각 들죠?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잖아. 배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안 해야 돼. 주변에 본인이 연기를 하는 친구들 혹은 지망생들 몇 명이나 있어요? 솔직히 10명도 없는 거 같아요. 그거 잘못됐어요. 규리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 바닥에 들어가려면 그렇다고 무조건 인맥을 넓혀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봐야 돼요.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공연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회, 정보 이런 것도 결국 그들이 알려줄 거야. 본인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누군가를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떤 거가 있으면 꼭 보답을 하겠다. 나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 정으로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나중에 나도 기브앤테이크를 하겠다. 한번 도와주면 나도 한번 하겠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도 사실은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본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다양성도 많이 볼 거예요. 그럼 규리 씨가 내 위치에 또 동료들이 있을 테고 나보다 앞서 있는 그런 그룹에 좀 집단이 하나 정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다 비슷한 우리가 친구들만 예전에 있는 것 방송에서 그게 있는 게 시야가 트일 수 있고 내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좀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게 생기면 좋아요. 방법까지는 논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찾아달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객관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연기적으로 물론 오래 안 했지만 그래도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좀 확신하시나요? 확신까지는 아닌데 나쁘지 않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제가 오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네, 아는 게 맞아요. 중요하거든. 아직은 생각하지 마요. 규리 씨한테 하나 조언하고 싶은 게 객관화도 중요하지만 잘한다의 기준점에 눈높이를 계속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대표님이 저번 방송에서 20살 때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잘생기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남자들이 보통 잘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20대들이. 근데 그거는 자기의 기준점이 낮아서거든, 잘생김에. 기준점을 올리면 내가 평범해질 수도 있듯이 연기를 잘한다의 기준점은 무조건 계속 올릴수록 좋아요. 그러려면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나보다 더 앞서간 사람의 연기도 봐야 되고 배우들이 현장 가면 느끼잖아요. 나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장 가서 연기파 배우분들을 옆에서 보면 그 소리 안 하잖아 이제. 더 큰 물 그리고 더 높은 사람을 많이 봐야 지금 너무 저랑도 친하고 우리 채널 나오기로 되어 있는 최대원 배우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연기로. 그러면 본인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야. 반에 반 정도는 노력을 많이 해야지. 공짜는 없어요. 근데 배우들의 마음이 부족한 거는 인정은 하잖아. 근데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물어볼 거 다 물어본 것 같고요. 저는 여기 나온 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지원하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도 많이 써주세요. 오늘은 네. 이만할까요? 네, 그럼 오늘 인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액터인세드 여기까지 촬영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